네, 숨막힘 라우드의 확률과 통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부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까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교재 더 앞쪽에 보면 이 확률과 통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친구들 꼭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좋은지 이런 아이디어를 배우고 그 아이디어를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외운다거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사실 이쪽은 좀 어려운 단원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쉬울 수 있고요. 쉬울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도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22페이지로 오면 처음에 원순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 순열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끝부분에서 우리가 순열 단원을 배웠었어요. 그 순열 조합 부분, 경우의 수 부분을 배웠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 부분은 안다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페이지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거기 위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치? 이 내용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원순열이 뭐냐, 원순열의 뜻하고 원순열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를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그냥 이거 외웠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원순열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원순열을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건데 그걸 이해하고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외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듣고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이해가 되면 된 후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단원에서는 원순열, 우리가 중복순열 이런 것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배울 건데 고등학교 수학 하에서 우리가 순열을 배웠었어요. 그때 그 순열의 특수한 형태인 겁니다. 특수한 형태를 배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순열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순열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해서 거기부터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열 개념이 어떤 거였냐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중요합니다. 여기 서로 다른 n개, 서로 달라야 돼. n개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중복하면 안 되고요. 그 중에 알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알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걸 우리가 n개에서 알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다. 퍼뮤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는 P죠. 그래서 MPR 이렇게 쓰기로 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읽는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놓는 것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서로 다른 거여야 되고요. 두 번째 중복을 허락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알개를 선택을 하는데 네 번째 일렬로 논다 했을 때 이 일렬이라는 게 꼭 이렇게 한 줄로 논다는 의미보다는 위치에 구분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위치에 구분이 있다. 그렇죠? 놓는 위치가 다른 것. 그렇죠? 위치가 같으냐 놓는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냐 같으냐의 차이인데 이게 놓는 위치에 따라서 자리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가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NPR이라고 씁니다. 자, NPR은 뭐냐면 n부터 r개를 하나씩 줄여 n부터 1씩 줄여서 r개를 곱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여기 그 6p3 하면 6부터 하나씩 줄여서 3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게 6p3의 뜻이에요. 그렇죠? 계산한 결과가 자, 어떻게 한다? 여기 6부터 3개를 하나씩 줄여서 3개를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그 중에 특별히 npn n개 중에서 n개를 다 한 줄로 놓으면 n, n-1 쭉 해서 1까지 곱하겠죠. 이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n 팩토리얼. 자, 요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6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걸 뜻하는 겁니다. 6부터 하나씩 줄여서 1 될 때까지 쫙 곱하는 거. 이렇게 이게 6 팩토리얼. 요 느낌표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6 팩토리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6부터 1 나올 하나씩 줄여서 1 나올 때까지 쭉 곱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0 팩토리얼은 1이고 np0은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나 이거 p에서 0이 나오면 그냥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건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npr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증명할 때 요거를 사용을 하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 위에 걸로 해볼까? 자, 6p3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여기대로 하면 저거 요 n이에요. n 팩토리얼. 그러니까 요게 6 팩토리얼 하고 여기 분모가 뭐야? 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6에서 3 빼서 팩토리얼. 요거에서 요거 빼가지고 팩토리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자, 요거 계산하면 3 팩토리얼이죠. 3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네.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 뭐 굳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우리가 이제 문자로 돼서 증명을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원순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순열은 뭐냐면 순열이 서로 다른 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한 줄로 놓는 건데 원순열은 말은 말 그대로 이걸 원형에다가 배열하는 겁니다. 원형. 그렇죠? 그럼 일렬로 나열하는 거하고 원형으로 나열하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게 따로 여기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탁에 A, B, C, D, E, F 6명이 둘러앉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6명이 둘러앉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놨을 때 만약에 A가 맨 처음에 앉는다고 해볼게요. 자, A가 뭐 여기에 앉았어. 처음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나 이 자리에 앉는 거 하고 이 자리에 앉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 자, 이거 지금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식탁을 이게 테이블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옆으로 한 칸 돌리면 빨간 게 파란 데로 가거든요. 그럼 결국 똑같잖아, 그렇죠? 빨간 데 앉거나 파란 데 앉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A가 앉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것 같지만 어디에 앉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식탁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같은 경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중국 식당 혹시 가봤나요, 친구들? 중국 식당 가면 이렇게 테이블이 돌아가는 테이블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음식들이 여기 음식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자, 세 가지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친구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얘는 빨간 거에 가까운데, 그죠? 파란 거랑 노란 거에 멀잖아. 근데 이걸 돌린다고 생각해봐. 돌리면 어차피 지금 내가 그 처음에 앉은 친구가 이 빨간 데 앉아서 먹기 시작을 하나, 파란 데 앉아서 먹기 시작하나,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상황이 되죠. 돌렸을 때 그 음식이 놓여진 배치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 앉았을 때는 이게 빙빙 돌리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앉는 경우의 수가 6이 아니라 하나가 돼, 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느 한 자리 A를 먼저 앉혀. 그렇죠? 자, 그럼 A가 앉는 방법은 몇 개? A가 앉는 방법은 한 개예요, 한 개.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A가 여기를 앉았다고 딱 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자리들은 전부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전부 다른 자리. 그렇죠? 괜찮아? 그러면 이 5명을 앉히는 거니까 여기가 5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자, A가 앉는 건 한 가지야, 한 가지. 그죠? 이렇게. 자, A가 처음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왜?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A가 앉았어? 그럼 A를 기준으로 A의 왼쪽, A의 오른쪽, A의 맞은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자리가 이제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다른 5명을 서로 다른 5자리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놓기 때문에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됩니다. 팩토리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우리가 그 배치하는 주체인 우리가 마치 물건의 단면도를 보듯이 원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고 원탁의 동서남북 전후 좌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즉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6개 자리는 서로 구분이 없어. 아까 얘기했지? 이게 구분이 되냐 안 되냐인데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기 때문에 A를 먼저 앉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 앉혀놓고 돌리면 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어디 앉았건 이걸 돌리면 다 이 상황이 되죠. 그렇지? 여기 앉았건 여기 앉았건 여기 앉았건 여기 앉았건 여기 앉았건 여기 앉았건 돌리면 다 이 상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다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A가 처음에 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A가 앉고 나면 어떻게 된다? B, C, D, F, E, F는 5자리 앉는데 이미 A가 앉아 있으니까 남은 5자리는 A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순서를 가지게 돼.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구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5자리에 서로 다른 5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5팩토리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6명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명이었는데 한 명 빼고 남은 애들을 배열하는 것 같아서 지금 공식으로는 어떻게 돼? 자, 이걸 일반화하면 n명이 둘러앉는 걸로 확장을 했을 때 처음에 한 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자리에 구분이 없으니까 1이고요. 그 다음 남은 n-1명이 n-1개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n-1팩토리얼이야. 근데 1은 곱하나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에 배열하는 수는 n-1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웠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저거 1을 왜 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자, 저 1은 뭐야? 맨 처음에 사람이 앉는 경우가 하나여서 그걸 빼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선생님은 그래서 저 맨 처음 사람 있죠? 이 맨 처음 한 명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장이라고 부를까? 대장. 보스라고 부를게요. 보스. 그렇죠? 대장. 자, 자리에 앉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앉아? 대장이 제일 먼저 앉겠죠. 그렇죠? 자, 대장이 앉아야 남은 사람들이 앉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근데 대장이 앉는데 뭐 좋은 자리에 그렇게 빙빙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앉는 순간 남은 자리들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맨 처음에 앉히고 나머지 애들을 앉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n-1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대장 빼고. 알겠죠? 자, 두 번째 그 선생님은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해요. 자, 이 경우의 수 부분은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막 수십 가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두세 가지씩 되고요. 많게는 막뭐 10가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본인이 이해하기 편한 거 아니면 본인이 확실히 이해한 그 방법으로 정확하게만 구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물론 풀다 보면 알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을 좀 덜 한다든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게 좋다고 생각이 되면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풀이 방법을 바꿔서 다시 그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 고쳐 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 처음에 했던 방법을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뭐 선생님한테 배우던 친구한테 배우던 해설지를 보고 알게 되든 계속 확인이 되면 고쳐 바꿔주시면 돼요.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은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볼게. 자, 먼저 6명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나열을 해. 그죠? 나열을 해.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맞게 고정된 탁자 한 자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앉는 방법을 활용을 해요. 그 이용해요. 그럼 6명이 일렬로 섰으니까 그냥 6팩토리얼이겠죠? 6팩토리얼. 그치? 6팩토리얼인데 그때 A, B, C, D, E, F 이렇게 안 지나 F, A, B, C, D, E 이렇게 안 지나 E, F, A, B, C, D 안 지나 D, F, A, B, C 안 지나 D, F, A, B 안 지나 B, C, D, F, A 안 지나 이거 다 똑같은 거죠? 그치? 돌려보면 자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 얘가 이렇게 A, B, A를 기준으로 A, B, C, D 그러니까 요 자리부터 논다고 해볼게 A, B, C, D 요게 F, A, B, C, D 요게 E, F, A, B, C, D 그치? 요게 D, F, A, B, C, D 요게 C, D, E, F, A, B 요게 B, C, D, F, A 이렇게 놨는데 이걸 돌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돌리면 전부 다 6개가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똑같은 상황. 그 6명을 일렬로 배열을 했는데 시작과 끝이 존재하여서 6가지를 모두 다른 걸로 셌지만 원형일 땐 어떻게 돼? 이게 의미가 없죠. 시작과 끝에 의미가 없어. 상대적인 순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냥 돌리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6개를 한 줄로 놓으면 겹치는 게 몇 개 나와? 6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6개를 한 개로 세줘야 돼요. 한 개로. 그래서 6팩토리얼 한 거를 6개씩 겹치니까 6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눠. 그러면 얘는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매번 이거 겹치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첫 번째 방법이 선생님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돼? n명이 둘러앉는 거니까 n명을 일렬로 일단 세워요. 그럼 n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 근데 원형으로 배열하면 n 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동일한 게 n 가지가 생겨. n 가지가 그러니까 그 n 가지를 하나로 세야 되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을 n 가지 똑같은 게 생기니까 n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 n-1 팩토리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죠? 둘 중에 어느 거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자, 원순열이 또 모양을 이거 원형이라는 모양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모양이 아니고, 그렇죠? 모양이 아니라 이게 뭐야?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되는 것. 이게 그 원형이라는 거의 의미야 이게. 그쵸?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 원형이라는 게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된다는 의미에서 원형을 얘기한 거지 꼭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모양이 동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꼭 동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뒤에 보면 이제 네모난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원순열로 풀거든요, 우리가. 아니 모양이 세모인데 왜 원순열로 푸냐? 원 모양이 아닌데 이제 이런 착각이 일어나. 그래서 그 원형이라는 거의 의미는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 어떻게 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할 거야. 먼저 맨 처음에 한 개를 고정해. 한 개, 그 보스라고 할게. 자, 보스를 고정시켜 그 다음 남은 애들을 배열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순열에서 같은
경우가 n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n명을 한 줄로 세워 n 팩토리얼 한 다음에 n가지 똑같은 게 있으니까 n으로 나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둘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1번을 추천합니다. 자 예제 볼게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문제들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게 수능 시험 범위다 보니까 다양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많이 물어보고요. 그 돌려서 같은 상황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자, 예제 1번 볼게. 8명의 학생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8명은 원탁이 앉는 경우, 그쵸? 원탁이 앉는 경우, 자, 이렇게 원탁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자, 그럼 8명이 앉을 때 어떻게 돼? 8명 중에 보스를 한 명 정해, 보스. 자, 그럼 보스가 앉는 경우는 몇 개? 보스가 앉는 경우는 한 개. 보스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남은 7명이 서로 다른 7자리 7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계산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와 이거 숫자 크니까 넘어가고 계산 안 하셨다가는 학교에서 계산하다 실수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여줄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2하고 5가 이렇게 하면 이제 10이 돼요. 이걸 빨리 만들어 놓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지 마시고요. 뭐 얘랑 얘랑 곱하면 40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10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둘이 곱한 다음에 거기다 0 하나 붙이면 되는 거야. 42 곱하기 12 하면 4, 8, 42 이렇게 되니까 4, 0, 5 이렇게 되겠지? 0. 504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계산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법이 생겨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시험 때 막 빨리 이렇게 하다가 실수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간 많을 때 차근차근 계산하는 것도 그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중간에 10을 만들 수 있으면 빨리 10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만의 실수 없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8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그죠?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자, 그럼 일단 어떻게 돼? 일단 4명을 뽑아야 되죠. 그럼 8명 중에 4명을 뽑아.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4명을 뽑는 거죠. 자, 뽑으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가? 안 중요하지. 그때는 조합입니다. 조합. C. 순서가 중요하면 P. 순서가 안 중요하면 C. 그죠? 조합.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8C4는 8P4 나누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4팩토리얼 여기서 온 거고 여기에서 C를 P로 바꿔서 분자로 올린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4명을 뽑았어요. 그렇죠? 4명을 뽑아.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 요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8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2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70이네. 70. 그죠? 자, 70까지가 나왔어. 자, 그래서 4명을 뽑았어. 그럼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야. 4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그죠? 그럼 맨 처음에 보스를 한 명 선택해요. A, B, C, D 중에 얘를 보스라고 해보자. 그럼 A가 앉는 경우는 한 가지. 그렇죠? 그럼 A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남은 3명이 세 자리에 앉은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얘하고 얘하고 곱하는 겁니다. 4명을 뽑아서 그 4명을 앉히는 거니까 뽑는 것도 하고 앉히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0 곱하기 여기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 6이라서 420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42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선생님이 요 풀이로 한 거예요. 자, 그 풀이집에서 풀어주는 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푼 다음에 풀이집이랑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기 풀이가 좋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프리집이 좋으면 바꿔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가능하면 1번으로 할 거면 계속 1번으로 하고 2번으로 할 거면 계속 2번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이 왜 1번을 추천을 하냐면 1번으로 계속 일관되게 하기가 좀 좋아. 2번은 막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1번을 더 좋다고 얘기한 건데 선생님 생각에 나는 2번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2번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웃하는 거 이렇게 했죠. 자, 이웃한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합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체. 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합체시켜. 합체시킨다는 거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 이렇게. 자, 하나로 만들어. 그럼 이제 몇 명이야?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을 안 치는 거랑 똑같아요. 안 치는 거야. 원탁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보스를 정해야 되죠. 그쵸? 보스를 하나 정해.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합체한 걸 보스로 할까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는 거 하나. 그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네 자리에 서로 다른 네 명이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요 두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을 건데 여기에 할아버지가 앉고 여기가 할머니가 앉는 것과 요 자리에 할머니가 앉고 요 자리에 할아버지가 앉는 건 다르죠. 그치? 할아버지가 앉는 건 다르거든. 그래서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웃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라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빼먹어요. 요거를. 자, 우리 친구들이 그 이웃한다 그러면 합체는 잘 시키거든요. 합체시켜서 한 명처럼 취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둘이 자리 바꾸는 것도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은 뭐 하나 많으니까 4, 3, 2, 1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6, 4, 24 곱하기 2에서 4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웃하는 거. 이웃한다 그러면 뭐다? 합체한다. 합체.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그 합체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두 가지니까 곱하기 2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엄마랑 아빠가 마주보고 하는 거야. 마주보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을 보스로 먼저 정해. 자, 아빠를 보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아빠가 여기 앉았어.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앉는 경우 몇 개예요? 한 가지. 그죠? 한 가지지. 자, 그러면 그때 엄마가 마주 본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무조건 여기지. 어머니. 그지? 아빠가 앉으면 마주 보는 자리에 엄마가 앉아야 되니까 엄마가 앉는 경우도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하는 게 하나인데 그에 따라서 엄마도 그냥 정해지거든요. 자, 그럼 엄마 아빠가 앉고 나면 서로 다른 네 자리에 이제 네 명이 앉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거 외우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외우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자꾸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순열은 왜 1을 빼는 건지를 이해를 하셨어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안 되고 그냥 무작정 외우면 그 이렇게 문제별로 싹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진짜 못합니다. 이거 문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생각은 본인 생각이 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생각을 듣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건 선생님 생각이지 지금 친구들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걸로 만드려면 굉장히 많이 문제를 연습을 해주고 반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 건데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도 반복해서 한 5번 정도 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듣고 문제 풀 거야 우리가. 그럼 문제 푼 다음에 다시 강의를 듣고 다시 문제를 풀어봐. 똑같은 문제를. 그 다음에 다시 강의 듣고 또 풀고 강의 듣고 또 풀고 요거 5번 하면 완벽해집니다.
최소 3번 정도만 해줘도 학교 시험 문제 정도는 다 맞힐 수 있어요. 근데 이걸 5번을 반복해주면 수능에서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듣고 풀고 이거 같은 교재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네, 해주시고 거기 밑에 애플리케이션 1, 2번도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26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26페이지. 26페이지에 가면 자 드디어 이제 이상한 게 나와. 이게 원순열이라서 원형 모양이라고 했는데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 막 삼각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원형이라는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렸을 때 같은 게 있냐 없냐 이런 건데, 그렇죠? 자, 원탁 의자가 아닌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는 건 어떨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n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땐 처음 한 명이 앉는 자리를 어디에다가 놔도 회전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스가 앉는 게 하나다 이 얘기죠. 그런데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을 때는 고정된 자리가 한 개는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음을 유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요거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을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자리가 8개고 8명을 앉힐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탁자가 이렇게 놔져 있어요. 어떤 친구가 맨 처음에 보스가 여기 앉는 거 하고 여기 앉는 거 하고 여기 앉는 거 하고 여기 앉는 거는, 저 빨간 자리는 다 같은 자리예요. 왜냐면 옆으로 돌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돌리면 다 같은 위치로 가지, 그치? 빨간 건 다 같은 위치야. 그 다음에 이 파란 자리랑 빨간 자리는 다르죠. 파란 자리를 이렇게 돌린다는 게 전체 탁자를 돌리는 거지 의자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의자를 돌리는 게 아니라 탁자를 돌리는 거예요. 탁자를. 그럼 탁자를 돌리면 파란 게 빨간 걸로 올 수는 없어요. 파란 부분이, 파란 의자가 빨간 위치로 올 수 없거든. 그럼 요 파란 자리, 요 파란 자리, 요 파란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거든. 그럼 맨 처음에 보스가, 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건 몇 개야? 여기서 빨간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파란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2가 되는 거야. 2. 아까 원형일 때는 어떻게 돼? 돌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다각형일 때는 돈다고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니거든. 그렇죠?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스가 앉았어. 보스가 빨간 거 아니면 파란 거에 앉을 거란 말이야. 둘 중에 한 군데. 자, 보스가 여기 앉았다고 쳐보자고. 보스가. 자, 그러면 이제 이 7자리는 보스를 기준으로 다 다른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7자리에 서로 다른 7명이, 그러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원순열일 때 1은 어차피 곱하나 마나인데 뭐 하려고 쓰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1이 아니라 2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 문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게 처음엔 하나였지만 이럴 때는 2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 이 상황도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 이 상황에서는 맨 처음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게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 자,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같은 자리죠. 이렇게 탁자를 돌리면 똑같을 테니까. 그다음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같은 자리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이 자리,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같은 자리죠, 그쵸? 그치? 탁자를 돌린다고 했을 때는 빨간 게 보라색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선 빨간 자리, 보라색 자리, 노란색 주황색 자리, 파란색 자리, 이렇게 처음에 4자리를 앉을 수 있어. 그럼 처음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게 몇 개? 4개. 그 다음에 보스가 한 군데 앉았어? 그럼 이 나머지 자리 7자리는 다 이제 다른 자리가 된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7자리에 서로 다른 7명을 앉히니까 일단 7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야. 보스를 앉힌 다음에 자리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배열한 다음에 이게 보스를 놓으니까 이상한 이렇게 썼죠, 식을. 그렇죠?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상황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스가 몇 군데 앉을 수 있나 이걸 해야 되고, 세 번째 봐봐. 이번엔 삼각형 모양이야. 자, 그럼 이 자리에 앉는 거랑 얘를 전체를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빨간 게 여기로 가죠. 다시 전체를 돌리면 빨간 게 여기로 가.
저 세 개의 빨간 자리는 같은 자리예요. 돌리면 같은 위치니까. 자, 이 주황색 자리 돌리면 여기로 가고 한 번 더 돌리면 여기로 가죠. 그렇죠? 저 세 개는 같은 자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파란색 자리는 돌리면 여기로 가고 돌리면 여기로 가지. 그치? 그럼 처음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건 빨간 자리 아니면 파란 자리 아니면 보라색 자리니까. 그쵸? 세 개지, 세 개. 셋 중에 한 군데 앉아. 자, 여기 앉았다 쳐보자. 그러면 이제 요 남은 8자리는 다 다른 자리죠. 그래서 8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부탁합니다.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옆에 예제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 27쪽 예제 3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6명 A, B, C, D, E, F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A가 보스로 해볼게요. A가 대장이야. 자, 그럼 처음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A가 여기 앉을 수 있죠. 이 탁자를 돌리면 여기랑 똑같지, 그치? 그 다음 여기 앉을 수도 있죠. 얘를 돌리면 여기랑 똑같습니다. 탁자를 돌리면. 자, 그 다음 여기 파란 데 앉으면 돌리면 여기랑 똑같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처음에 보스가 앉을 수 있는 건 몇 개?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셋 중에 하나죠. 세 개. 자, 그 중에 여기 앉았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 이제 다 다르고 5명도 다 다르니까 5명을 서로 다른 5자리. 그러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 얘랑 계산하면 10이죠. 얘랑 하면 12 이렇게 하면 36 10 곱하면 36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돌렸을 때 같은 위치가 된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밑에 애플리케이션 3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